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공문서 위조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수사가 윗선 개입 여부를 확인하는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무안공항의 동남아 노선이 신설되는 등 국제선이 잇따라 취항하면서 관광객 유치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국립광주과학관이 오는 30일부터 임시 개관하기로 했지만 부분 개관에 일주일에 사흘만 문을 열기로 해 관람객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팔색조가 해남에서 번식하는 모습이 영상에 담겼습니다. 세계수영대회 공문서 위조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수사의 칼끝이 윗선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정영욱 기자입니다. 세계수영대회 공문서 위조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수영대회 유치위원회 사무실 등 두세 곳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곧바로 영장 집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압수수색의 초점은 공문서 위조에 윗선이 개입했는지, 개입했다면 어느 선까지 관련됐는지 밝히는 데 있습니다. 앞서 검찰 조사에서 수영대회 유치위원회의 6급 실무직원과 광주시청의 주무팀장은 국제 컨설팅사인 TSE의 권고에 따라 공문서를 위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스위스 로잔에 있는 TSE는 노코멘트라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I really cannot comment on the issue. It's really a Korean matter. I cannot say anything about the bid committee.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해 실무자들은 부인하고 국제 컨설팅사는 입을 다문 가운데 검찰의 압수수색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진실의 문이 열릴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국립광주과학관이 여름방학 동안 반쪽짜리 개관을 추진해 관람객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국립광주과학관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공사가 완료된 전시실과 체험 공간을 부분적으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관 개방은 일주일에 사흘 오후 시간대에 사전 예약제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관람 신청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광주과학관 측은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가을에나 정식 개관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무안공항의 국제선 하늘길이 연이어 열리고 있습니다. 중국 노선에 이어 동남아 노선이 신설되면서 관광객 유치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무안국제공항과 필리핀 마닐라를 직접 연결하는 국제선 여객기가 취항했습니다. 목요일과 일요일 매주 2차례씩 전세기가 아닌 정기 노선으로 운항됩니다. 무안공항에 동남아 정기 노선이 신설된 것은 지난 2007년 개항 이후 처음입니다. 광주 전남북 지역에 사는 필리핀 출신 근로자와 다문화 가족들이 많은 데다 관광 수요도 늘고 있어서 노선의 수익성이 좋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용 수요가 어느 정도 받쳐주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수요 플러스 관광 수요를 창출해서 저희가 운항하는 것에 대한 안정성의 기반을 다지고자 합니다. 무안공항에는 제주와 상하이, 베이징 등 3개의 정기 노선과 텐진과 심양 등 2개의 정기성 전세기, 방콕과 오사카 등 10개의 부정기 노선이 취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안공항이 활성화되면서 해외로 떠나는 국내 관광객은 물론 중국과 동남아 관광객을 광주 전남으로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무안공항에 국제선이 많이 취항을 하게 되면 이 지역도 관광 인프라가 구축이 돼서 인바운드 관광 산업에도 활성화가 되리라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무안공항 면세품 인도장이 개설됨에 따라 인터넷 신라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고 출국할 때 건네받을 수 있게 돼 무안공항 면세 쇼핑의 폭도 넓어졌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민주당 장병원 의원이 이른바 낙하산 인사 방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장병원 의원은 정권 교체기에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가 선임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자격 없는 낙하산 인사가 선임되는 것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가 여름방학에 들어가면서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22일간 시내버스 운행 규모가 축소 운행됩니다. 이에 따라 학생 이용객이 많은 42개 노선에서 79대가 감차 운행되며 운행 대수가 많은 간선 노선은 운행 간격이 2, 3분,
운행 대수가 적은 지선 노선은 4, 5분 정도 배차 간격이 늘어납니다. 농약과 비료는 물론 퇴비도 주지 않고 심지어 물도 제한적으로만 줘가며 농작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작물은 건강하고 수확량 또한 적지가 않은데요. 이 쉽게 믿기지 않는 농법을 10년 가까이 실행에 옮기고 있는 농민이 있어서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처럼 가지마다 주렁주렁 매달린 포도송이들. 여러 그루가 아닌 한 그루 포도나무에 맺힌 열매들입니다. 화학 비료나 퇴비 한 번 뿌리지 않고 물도 주지 않았는데 1년 동안 이렇게 많은 과실을 맺었습니다. 또 다른 비닐하우스에서는 사과와 복숭아가 익어갑니다. 포도와 다른 점이 있다면 가지치기와 열매 솎아주기를 해준 정도이고 거름도 물도 주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얘들 와서 젓가락이 아니고 과일을 다 적당히 남겨두고 다 잘라주고 하는 거. 이게 관리죠, 이제. 그 외에는 뭐 농약을 한다든가 뭐 특별한 일을 하는 일 없어요. 이 같은 방법으로 10여 년 동안 다양한 과체류를 재배하고 있는 송광일 씨는 자신만의 농법에 자연 재배라 이름 붙였습니다. 퇴비는 물론 물까지 주지 않으면 식물의 생존 본능이 자극되고 뿌리가 왕성하게 자라면서 결과적으로 열매를 더 잘 맺는다는 원리입니다. 특별한 비법이랄 것이 없어 가르쳐줄 내용도 별로 없다고 말합니다. 경운도 오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얘기 외에는 별로 해드릴 말씀이 없어요. 근데 진짜 믿으면 2, 3년만 되면 기적 같은 일들이 생겨나요. 지난해에는 자신만의 농법을 책으로 엮어냈고 이제는 다른 농민들과도 영농 노하우 공유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렇게 많은 수도 없는 많은 작물들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노하우를 이제 농민들하고 공유하고 싶고 또 보급도 하고 싶고 그래서 그러나 땅속에 비료독이 빠져나가기 위해선 최소 2, 3년이 걸리기 때문에 다른 농민들이 쉽게 따라하기 어려운 점은 보급의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농업에 대한 기존의 인식과 상식을 깨는 자연 재배가 우리 농업의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은행들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전액 보증을 받아 영세 서민층의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돈을 떼어도 전액 손실을 보장받는데도 일반 전세자금 금리보다 높게 받아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황성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은행은 영세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5.31%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4.23%로 영세민 전세 대출의 이자가 1.08%포인트 높습니다. 우리은행의 경우 영세민 대상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4.28%로 일반 전세자금 대출 금리 4.23%보다 0.05% 이자가 비쌉니다. 영세민 전세 대출 고객은 신용도가 낮고 거래 실적이 없어 가상금리를 높게 책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금리 자체를 만든 사람만 불과 몇 사람만 알겠지 잘 모른다는 거죠. 하지만 은행들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으로 대출 손실을 전액 보장받고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생활보호 대상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거나 제2금융권의 고금리 전세자금 대출을 은행 대출로 바꾸면 대출금 전액을 보증해 줍니다. 집 없는 서민이 별도 담보나 연대보증인 없이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출 손실을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데도 일부 은행은 오히려 취약계층을 상대로 돈벌이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성철입니다. 광주지법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75살 공모 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공 씨는 지난 4월 29일 화순군 자신의 집 마당에서 70살 된 자신의 부인을 농기구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화순군 화순읍의 한 도로공사 현장에서 콜타르를 녹이는 작업을 하던 55살 황모 씨가 양쪽 다리에 2도 화상을 입는 등 인부 2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가스통 교체를 하던 중 가스가 새면서 불길이 일어난 게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법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윤모 씨와 나모 씨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당 내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죄질이 좋지 않지만 결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 등은 지난해 3월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위한 당내 온라인 경선 과정에서 8명의 투표를 대신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무등산 충여동의 분청사기 가마터를 발굴한 지 올해로 50주년입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분청사기 생산지였던 충여동의 역사성과 예술성을 조명하는 전시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조금은 투박한 듯한 절제된 아름다움. 조선시대 도예 문화를 대표하는 이 분청사기들은 무등산 자락 충여동에서 출토된 것들입니다. 고려 청자를 계승한 상감 기법에서 붓의 질감만으로 모양을 내는 귀할 기법까지 당시 광주 사람들의 감성과 예술성이 분청사기를 통해 표현됐습니다. 바닥에 새겨진 지명과 관청, 도공의 이름 등은 당시 이 도자기들이 중앙조정의 공납품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한글로 새겨진 어존이라는 명문은 충여동 분청사기가 왕실 도자기로도 쓰였다는 중요한 근거입니다. 분청사기는 또 선비들의 애장품인 벼루와 불교 의식 등의 제기로 사용됐을 만큼 조선시대 생활문화의 상징이었습니다. 다양한 기법과 그 100여 년의 시간 동안 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기 전시를 오시면은 무등산 분청사기의 진수를 느끼실 수 있는. 광주 은암미술관에선 충여동 분청사기의 감성을 현대적으로 되살린 도예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광주 출신의 도예가 16명이 참여한 이번 전시는 예술성과 실용성의 바탕을 둔 50여 점의 작품을 통해 분청사기의 우수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손들이 좋은 내용으로 개성을 시키고 또 산업화시키는 방안을 좀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 관람객은 충여동 가마터에서 나온 유물을 손으로 만져볼 수 있고 이번 주말 오후에 미술관을 찾으면 직접 도자기를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천연기념물이자 환경부 멸종위기종 2급인 희귀조류 팔색조가 해남에서 번식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이 팔색조의 애틋한 자식사랑이 영상에 담겼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전남 해남군 금강산 자락, 작은 새 한 마리가 날아갔다 돌아오다를 반복합니다. 8가지 색을 지닌 천연기념물 204호인 팔색조입니다. 계곡 근처 바위에 튼 둥지에서는 보호한 지 얼마 안 된 새끼들이 어미를 기다립니다. 목을 빼며 입을 벌리자 어미 팔색조가 벌레를 한 마리씩 입에 넣어줍니다. 배가 고팠는지 새끼들은 먹이를 금세 받아먹습니다. 어미 팔색조는 천적으로부터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 배설물을 둥지 밖으로 가지고 나오기도 합니다. 지렁이 등 먹잇감이 풍부하고 천적으로부터 안전하기 때문에 팔색조가 번식하기에 아주 좋은 여건입니다. 팔색조는 다른 철새보다 늦은 5월 말에 우리나라를 찾아와 6월부터 번식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5천여 마리밖에 남지 않은 멸종위기종 팔색조. 주로 남해안이나 제주도에서 번식하는 팔색조가 해남에서 번식하는 모습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공개 채용 시험을 치르지 않고 7급 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는 안전행정부 견습직에 전남대생 5명이 합격했습니다. 전남대는 안전행정부가 지난 2005년부터 시행 중인 지역인재 추천 채용에서 올해 4학년생 5명을 추천한 결과 5명 모두 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대 출신은 지난해에도 4명이 추천돼 전원 합격했으며 이들은 1년간 견습을 거친 뒤 임용심사평가회 평가를 통해 일반직 7급 공무원으로 정식 임용됩니다. 광주 MBC 시청자위원회는 비판받아야 할 사안에 대해 엄중한 보도를 지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 MBC 시청자위원회는 회의를 갖고 광주시가 수영선수권대회 유치 과정에 적절치 못한 방법을 강구한 데 대해 공영방송이 더욱 비판의 잣대를 들이대 궁극적으로 지역의 이로운 보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외국인을 위한 자막방송을 검토하고 다문화를 위한 방송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윤성민의 완투에도 불구하고 LG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어제 잠실구장에서 열린 LG와의 경기에서 빈타에 허덕이며 0대1로 졌습니다. 선발 투수 윤성민은 8이닝 동안 118개의 공을 던지며 불과 1실점으로 막았지만 타선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올 시즌 최다 이닝을 소화한 윤성민은 에이스로서 부활을 예고하는 호투를 선보였습니다.